일단 실강보다는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것만 잘 커버하신다면은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할 때 또 무한대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장점 같고요. 네, 저는 지금 40대 후반 나이인데요. 자격증은 제 노후와 또 제 자신 개발을 위해서 취득하려고 마음먹었고, 그 중에서도 행정사는 어벽이 높기 때문에 다른 자격증과 시너지과까지 염두에 두면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자격증이 도전하는 거에 매력도 있지만 또 따고 나서 할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 충족이 됐고, 또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또 학습할 수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조금 소홀히 했죠, 공부하는 동안은. 근데 학교하고 나니까 그걸 저희 가정에서 되게 기뻐해 주셨습니다. 특히 집사람이 고생했다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제 자격증 하나 가지고는 요즘에는 경쟁력이 없다라고 생각해서요. 한 두세네 가지 자격증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행정사는 어벽이 굉장히 높고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것들과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를 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도전하게 됐습니다. 아주 오래됐는데 한 5, 6년 전에 교육지도사 인적자원관리 자격증이 있고요. 또 올해 같이 행정사고 한 가맹거래사가 있습니다. 1차 공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일단 행정법 행정의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짧은 시간에 다 소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요약 강의하고 기출문제 위주 풀이로 했고요. 그리고 2차는 이제 어차피 저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는데 학원 강의 커리큘럼 쭉 따라가면서 교수님들이 나눠주는 프린트물과 제가 직접 써보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3개월은 정말 6월 이후로는 2차에만 투자했습니다. 저는 사실 행정법, 행정학은 좀 공부가 돼 있는 편이었고요. 그래서 거기는 좀 수월하게 넘어갔는데, 민법은 저도 올해 사실 수험으로서는 좀 제대로 처음 해보는 거고, 2차는 뭐 저는 베이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부담스러웠고, 2차는 더군다나 서술형이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행정사에 관심 있다가도 2차의 그 양을 보고 나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도 올해 꼭 될 거라는 생각은 못했지만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사전 조사를 좀 많이 해봤는데요. 일단 교재 퀄리티가 다른 학원이나 이런 데하고는 좀 다른 걸로 제가 충분히 파악을 했고, 또 인터넷 방문각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사람들 평가를 들어보니까 가장 좋다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범 강의 들어보고 최종 선택했습니다. 일단 실강보다는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것만 잘 커버하신다면은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할 때 또 무한대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장점 같고요. 또 그리고 이동 시간을 뺏기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 같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은. 저는 민법의 조민기 교수님 생각이 많이 나고요. 저도 민법이라는 게 물론 이제 2차는 계약법밖에 없지만 총칙 부분에서도 선생님 강의는 정말로 꼼꼼한 설명, 또 프린트물이 엄청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게 선생님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선생님이 기억나는 게, 선생님께서 올해 부담부 증여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수업 시간에 정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침 딱 그게 나왔고, 그거 보는 순간 첫 시작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해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사무관리론은 저도 정말 애먹은 과목이라서 좀 그런데, 사무관리론은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 또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가 정말 애매한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상기 교수님이 초창기부터 이 강의 노하우와 이런 스킬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셔서 선생님 믿고 잘 따라가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선생님 수업 시간에 나눠주는 프린트물도 있지만 칠판에 판서를 하시면서 적어주는 내용들이 있으세요. 저는 그 내용을 다 그대로 적어가지고 저는 반복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행정절차로는 제 전략 과목으로 삼고 공부를 했는데, 이정민 교수님 강의도 엄청 꼼꼼하시고 또 체계를 잘 잡아주시고
그러시고요. 행정 절차로는 특히 행정 절차법이 가장 공부하기가 저는 좀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 과목으로 삼고 공부를 했고, 나머지 기타 법들은 선생님께서 강의하실 때 공부하리라고 하시는 부분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행정사 실무법도 처음에는 행정심파법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과목이긴 한데요. 거기만 넘으시면은 뭐 행정사법과 비송사건 절차법은 임동민 선생님 강의만 잘 들으시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행정절차론이었고요. 행정절차론에서는 저는 특히 40점 논술 문제를 행정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알아야만 쓸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절차를 저는 명확히 숙지를 했고, 그걸 토대로 해서 무조건 저는 75점 이상 맞겠다고 생각하고 공부했습니다. 행정절차론은 여러 가지 법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통하는 게 저는 국민들한테 행정 절차를 통해서 권익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화를 기한다는 그걸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시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고, 강의하는 도중에 이정민 교수님이 정말 엄청 디테일하시면서 꼼꼼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 내용만 잘 숙지하시면은 저처럼 행정 절차론을 전략 과목으로 만드시는데 좀 무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도전할 때는 좀 망설여지기도 하실 거고, 1차 과목에서는 행정학, 행정법이 좀 난곳일 수 있는데 60점 정도는 저희 본인이 시간만 적당히 투자하신다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차는 그렇게 부담 안 느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승부는 결국 2차인데 2차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주관식 약술형으로 쓰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또 하나는 논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전략 과목을 하나 꼭 설정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려요. 그 과목을 본인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내가 이 과목은 좀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오는 과목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 중에서 한 과목을 설정을 하시고, 그래서 그 과목에서는 최소 65점 이상은, 아니면 70점을 이상을 맞으시고, 다른 과목들은 이 방문과학에서 교수님들이 해주시는 커리큘럼을 쭉 따라가신다면은 보통 이상의 성적으로는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방문과학 행정사 화이팅!